메이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지수가 있으니 선크림은 생략해도 되겠지, 선크림이 SPF 50, 30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완벽주의 피부인사이드의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성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이제 자외선이 본격적으로 저희한테 다가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남자분은 28년간 트럭을 운전한 69세 남성입니다. 우측 얼굴의 자연스러운 노화에 비해서 좌측 자외선을 많이 받은 부분은 광노화가 굉장히 심하게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야 할지, 선크림에 대한 이슈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리고 그 10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으신 분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하지 않으면 선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다. 네, 정답은 X입니다. 자, 자외선은 UVA, B, C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는 오존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UVA와 UVB만 지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UVB는 우리가 실외에서 받게 되는 자외선인데 파장이 짧고 굉장히 강렬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피부에는 일광 화상이나 홍반, 이런 자극을 만들 수가 있고요. 피부암을 만드는 데도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UVA는 화장이 길고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화장이 길기 때문에 웬만한 창문도 다 뚫고 들어가고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의 색소와 노화를 만드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실내에도 UVA는 침투해서 우리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SPF 30에 비해 SPF 60은 차단 효과가 2배이다. X입니다. 자, SPF라는 개념은 UVB, 즉 실외 자외선을 막는 차단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SPF 1이란 차단의 강도가 아니라 차단의 시간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즉 SPF 1은 약 15분간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SPF 30은 30 곱하기 15, 즉 450분 정도의 차단 시간을 가지게 되고요. SPF 60은 60 곱하기 15, 즉 900분의 자외선 차단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꽤나 많은 시간의 자외선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자외선 차단제를 덧바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SPF가 가지는 자외선 차단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피부 면적 약 1제곱센티미터당 약 2mg의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합니다. 그 양은 한 번 도포할 때 약 500원짜리 동전 하나의 크기만큼에 해당되는데요. 이만큼 바르실 수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상 한 4분의 1 정도 용량을 바른다라고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4분의 1 용량이면 SPF 30의 경우는 약 2시간, 그리고 SPF 60의 경우는 약 4시간 정도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2시간, 실내에서는 4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흐린 날, 비 오는 날도 선크림을 여러 번 발라야 한다. 정답은 O입니다. 자, 흐린 날, 비 오는 날은 UVB 같은 경우에는 집 표면에 잘 도달하지 않습니다만 UVA는 거의 평소와 같이 또는 구름에 반사돼 어떤 경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자외선이 도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놓치시면 자외선에 의한 손상에 그대로 노출되시기 쉽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써있는 SPF 말고 PA라는 수치도 보셨을 텐데요. PA는 플러스 1부터 플러스 4까지로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UVA를 막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됩니다.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UVB를 막는 SPF 그리고 UVA를 막는 PA 두 가지 기능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선택하셔야 하고요. 알파벳이 좀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로 알려드리면 UVA는 아니니까 실내니까 안 해서 A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UVB는 바뀌니까 UVB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UVA, UVB 혼동하지 마시고 SPF와 PA가 충분하게 차단 능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서 하루에 여러 번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선크림은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한다. 이거는 세모입니다.
이제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외선 차단제 종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무기자차와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유기자차가 있습니다. 자, 무기자차는 피부에 얼굴에 도포를 하면 자외선이 피부에 도달했을 때 반사돼서 물리적인 차단을 통해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고요.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돼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자외선의 빛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자외선 차단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기자차는 바르는 즉시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에 유기자차는 피부에 흡수돼서 화학작용이 나타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출 30분 전에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무기자차와 유기자차의 장단점이 있는데 무기자차는 다소 이 발림성이 좋지 않고 좀 뻑뻑하고 무거운 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백탁 현상을 좀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이름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라는 두 가지 성분이 무기자차의 주된 성분입니다. 반면에 유기자차는 발림성도 굉장히 좋고 소프트하고 보습감도 좋은 반면에 화학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부 장벽이 약하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화학물질 때문에 피부 염이 조금 더 악화되실 수 있고 자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로 인해서 눈 주변에 바르다가 들어가면 눈이 좀 따가운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무기와 유기의 장단점을 합한 혼합자차도 출시되고 있으니 각자의 피부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유기자차를 피하시려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선스프레이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비슷하다. X입니다.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요? 선크림. 네, 제형의 SPF나 PA 지수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결국 이 제형들은 얼마나 골고루 얼굴에 잘 도포할 수 있느냐의 능력에 대한 차이일 것입니다. 선크림은 크림 제형으로 우리가 손가락으로 얼마든지 구석구석 곳곳에 잘 바를 수가 있고 겹쳐 바르기도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잘 도포가 되는 것이 선쿠션. 쿠션으로 비교적 구석구석 잘 바를 수가 있겠고요. 스틱은 아시다시피 딱풀처럼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시다 보면 군데군데 비는 데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선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분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공기 중으로 그냥 흩어져 버리거나 피부에 도달해도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선크림, 선쿠션, 선스틱, 선스프레이의 순서로 자외선 차단의 효과, 즉 도포와 밀도가 더 우수한 순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F 메이크업 제품을 발라도 그 전에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옵니다. 네, 요새 커버력이 있는 제품, 특히 커버력이 있는 제품에는 SPF 30, 심지어 50, PA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경우에,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지수가 있으니 선크림은 생략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크림의 SPF 50, 30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차단 성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메이크업 제품에 그만큼의 용량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기 전이라도 그것이 자외선 차단의 기능이 있더라도 그 전에 선크림은 저희 권장량대로 충분히 바르신 다음에 다 흡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을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굉장히 많은 진한 메이크업을 한 경우라면 낮에 덧바를 때 선크림을 또 도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SPF 기능이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수정 화장을 해주시면 조금 부족하나마 자외선 차단의 기능을 조금 더 연장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 마스크를 쓰면 자외선이 차단되므로 선크림이 필요 없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옷이나 마스크 같은 이런 천 재질의 자외선 차단 지수를 UPF라고 합니다. UPF가 5다 하면은 5분의 1만큼의 자외선을 투과시키고 5분의 4만큼을 차단한다는 의미고요. UPF가 50이다 하면 50분의 1만큼의 자외선을 투과시키고 50분의 49는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UPF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의 능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보통 입는 옷이나 마스크는 보통 UPF 5 정도 이내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자외선을 투과하기 때문에 옷이나 마스크로 가린다고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도포를 하셔야
이중으로 자외선 차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래시가드라든지 수영장에서 또는 등산할 때 입는 특수한 기능성 제품들, 이런 경우에는 UPF가 50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50분의 1만 자외선이 부과됩니다. 저는 그 옷도 중간에 벗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선크림을 발라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명, 형광등도 선크림으로 막아야 한다. 저희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특히 저한테 중증 기능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치료를 한 3개월, 4개월 이어서 하다 보면 원장님 혹시 저 집에서도 밤에도 이거 선크림 발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이 굉장히 밝은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 정답은 X입니다. 그렇다면 조명이 문제라면 저희도 밤에도 계속 선크림을 도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얀 커버가 있죠. 네, 그 커버가 무기 자체에 들어가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성분입니다. 따라서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자체적으로 방어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형광등이 예전에 우리 독서실에서 쓰는 스탠드처럼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서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면 아무리 거기 커버가 돼 있어도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탠드나 밀접하고 장시간 접하는 환경이 아니고 그냥 일반 조명 정도의 높이와 시간이라면 저희는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형광등의 자외선이 걱정된다면 LED 등으로 바꾸시면 자외선의 위험은 훨씬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노화된다. 자, X입니다. 네, 이 제목에 요새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선크림을 잘못 바르면 피부가 노화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못 바른다는 얘기는 뭘까요? 외출할 때 한 번만 바른다거나 실내에선 바르지 않는다거나 한 번 바를 때 요만큼 바른다거나 그런 경우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출하나 실내에서나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시고 SPF와 PA 지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속 시간을 고려해서 그 인터벌만큼 도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흐리는 날이나 비 오는 날에도 꼭 발라주시고요.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하셨다고 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잘못 바르면 노화된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D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된다. 네, 제 환자분 중에서 골다공증 환자도 많이 계신데 여성분들이 이제 50세가 넘으면 폐경을 하게 되면 골다공증의 유병률이 무려 한 50%까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요즘에 또 수명이 많이 연장됐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자, 비타민 D는 피부가 자외선을 받아서 생성하는 유일한 영양소입니다. 따라서 자외선을 피부로 받아서 이게 신체내에서 합성 과정을 거쳐서 활성화된 비타민 D가 돼서 우리 뼈와 근육을 구성하는데 또 어떤 인슐린의 작용을 도우는데 또 면역의 일부를 도우는데도 비타민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D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그 하루 비타민 D 섭취 권장량은 1000에서 1200 IU 정도입니다. 자, 그 분량을 우리 피부로 받으려면 어차피 얼굴의 면적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고요. 신체 전체를 노출하는 정도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외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피부 손상과 피부 염증과 노화와 피부암을 만드는 제1급 발암물질인데 저희가 비타민 D를 위해서 자외선을 선택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비타민 D를 공급하셔야 되는 분들은 식품, 근데 한국 식품에서는 비타민 D 공급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섭취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료약과 함께 비타민 D 또 칼슘 보충제를 선택해서 드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시고 비타민 D에 대한 걱정은 없애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의 피부를 부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더욱 피부가 완벽해지는 그날까지 피부 완벽주의 피부인사이드의 한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